고양이를 키우시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동물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아니 사실 아플 일이 없어도요, 건강검진이나 접종 등을 이유로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이런저런 이유로 동물병원 또 수의사에게 불만을 가지시거나 혹은 실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불친절하다거나 치료 방법이나 접근 방법에 신뢰가 안 생긴다거나 하는 등등의 불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수의사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고객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동물병원을 하면서요, 수의사가 만나볼 수 있는 대하기 좀 어려운 고객들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저희 수의사들의 눈치를 봐가며 행동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고양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보호자인 여러분과 또 건강을 책임지는 저 같은 주치의인 수의사가 같이 파트너 관계로서요, 보조를 맞추어 동반자라는 인식을 한다면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은요, 서로 고양이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저 같은 수의사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병원 끝나기 30분 전에 전화해서 3일 전부터 밥을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 이상하게 퇴근하기 직전에 걸려오는 전화들은요, 응급이거나 혹은 반드시 즉시 처치가 필요한 이런 상태의 아이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혹시 스스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기다려보다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져서 고민하다가 병원 끝나기 전에 급하게 연락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주치의로서 기다리고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이나 치료 등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려야 하겠지만은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의사 혼자서는요, 저 혼자서는요, 검사나 진료 혹은 처치를 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직원인 선생님들을요, 예정이 없는 야근을 시키는 것은요, 요즘에 현실상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인근에 야간 진료가 가능한 이런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사실상 최선일 뿐입니다. 주치의로서 오랫동안 봐온 아이를요, 갑자기 다른 병원에 보내는 이런 주치의로서의 심정도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양이를 그냥 안고 병원에 들어온다. 병원마다 안전을 위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강아지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며 고양이는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서 데리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아마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규칙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양이가요, 병원 문 바로 앞에서 공포에 질려 주인의 품에서 뛰쳐나가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요, 또 병원 안에서 도망쳐가지고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요, 물론 착하고 순하겠지만은요, 병원이란 환경이 주는 공포에 대한 반응은요, 고양이의 본성을 끌어내고 공포나 긴장해 주는 스트레스는요, 고양이가 도망을 안 치더라도 검사나 치료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요,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오셔야만 합니다. 그냥 안고 오시면은요, 모든 병원의 스태프과 수의사들이 그 고양이를 쳐다보느라 사실 일을 못합니다. 다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광견병 접종 기록의 변경이나 혹은 보험 소리의 발병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으시겠지만은요, 이건 우리 수의사들의 면허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구를 해서도 또 들어줘서도 안 되는 그러한 문제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거절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난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아픈 길냥이를 약을 조제해달라고 할 때 사진과 증상을 이야기하며 약을 조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잡아서 데려오기는 힘들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약이라도 타서 먹이고 싶으신 것은 알겠지만은요, 이젠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사실상 불법입니다.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꼭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은요, 케이지에 잡아서 병원에 데리고 오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요, 길냥이를 입양했다, 길냥이다 이러면서 무료 치료를 요구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때, 우선 입양한 고양이는요, 더 이상 길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식으로 입양한 집고양이입니다. 또한 아프고 불쌍한 길냥이를 구조한 것은요, 인도적이며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는 곳에 저나 많은 수의사는요, 이미 상황에 따라 비용을 많이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수의사된 것이 아니냐면 무조건 무료 치료나 무조건 과한 할인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 역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이고요, 생활비를 주어야 할 가족이 있으며 또 월급을 줘야 할 직원이 있고요, 또 은행에 주어야 할 빚이 있으며 나름 각자의 사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인 좋은 의도로 구조한 것과 같이 혹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요, 할인 역시 상황에 맞춰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수의사나 직원이 물리거나 다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고양이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의 재미있는 특징이요. 스태프들이 오래 근무한다입니다. 이것은요, 고양이가 좋아서 오래 근무한 것도 있겠으나 핸들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 고양이를 편안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스텝이라면요, 저 같은 원장 입장에서는요, 충분한 대우를 해주며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10년차 선생님들이 계신 거거든요. 오래 근무하고 고양이 핸들링에 익숙한 직원은요, 다 수십 번씩 고양이에게 물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얼굴 인근을 다쳐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모두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본인이 다치지 않게 핸들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시키지만은요, 처치하는 선생님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든 혹은 고양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든 결국 스스로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를 다치게 한 고양이야 뭐 당연한 공포 반응이니 고양이에게 섭섭하진 않겠지만은요, 때로는 보호자분의 예를 들면 잘 잡아요, 애 놀래잖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태도는요, 종종 저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중 누군가가 물렸다면은요, 핸들링이 미숙한 것이 아니고요, 고양이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무조건 안락사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할 때. 요즘엔 사실 조금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본인의 신념이란 이유로 안락사를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같은 수의사 또한 오랫동안 나이 든 고양이를 돌보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죽음을 앞에 둔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고양이가 불편함이 아닌 심한 고통 중에 있고 그 통증을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요, 수의사는 당연히 안락사를 옵션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연스러움이란 것이요, 많은 통증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어떠실 건가요? 고양이는요, 종교도 신념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집사들의 선택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고통받는 고양이에게 안락사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고양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이며 적극적인 치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다른 병원의 치료를 전화로 물어볼 때. 사실 이거 제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정말 난감하고요, 상담하기 사실은 싫은 종류의 전화입니다. 다른 병원의 진료를요, 전화로 물어보고 처방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병원의 검사 기록을 떨렁 보내놓고요, 진단이 맞는지 물어보는 전화는요, 사실 저뿐만 아니고 어느 수의사도 응대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진단이나 처방은요, 수의사 각자의 영역이고요, 다른 수의사가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요, 직접 진단한 수의사가 있는데 검사 기록지만으로 진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또 어떤 처치든 간에 직접 진단하고 치료한 수의사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질병의 진료는요, 바둑이 아니고요, 옆에서 주는 훈수는요, 그저 방해되는 참견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수의사의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요, 이전 진료 기록을 가지고 고양이와 함께 방문해서 진단과 치료를 다시 받아 2차 의견을 구하는 것이 고양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수의사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인 이상 마음 상할 일 역시 많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저 같은 수의사를 남감하게 하는 보호자 유형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